2026년 3월 8일 이란 국영 텔레비전이 한 남자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8,500만 이란인의 운명을 쥐게 된 새로운 최고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남자 이란 국민 대부분이 얼굴조차 모릅니다.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도 거의 없어요. 공식 직함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이란 권력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서 장군의 목을 갈고 시위를 짓밟고 수천억 원을 움직여온 인물이에요. 열흘 전 아버지가 폭격으로 사망하자 혁명으로 왕정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버지의 자리에 아들을 앉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왜 지금 우리 기름값과 물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모즈타바 하메네이, 올해 56세, 고 알리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입니다. 장관을 지낸 적도, 국회에 발을 들인 적도, 군복을 입고 사열대에 선 적도 없어요. 공개 연설이나 인터뷰 기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 얼굴이 등장한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야말로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실제 권력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란에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영어로 IRGC라고 불리는데 일반 군대와는 별개로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충성하는 정예 군사 조직입니다. 병력만 약 20만 명이고 이란의 석유 수출, 건설, 통신 사업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서 군대이자 거대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모즈타바는 이 IRGC의 사령관 인사에 20년 넘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보고를 올리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란 권력의 문지기 노릇을 한 거예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는 그를 유능하고 결단력 있는 마쿠 실력자라고 묘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2005년이었어요. 당시 이란 대선에서 초강경파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선거에서 패배한 개혁파 후보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의 아들 모즈타바가 IRGC와 바시지 민병대를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했다. 종교단체들의 자금을 뿌리고 조직적으로 투표를 유도해서 아마디네자드의 당선을 만들어냈다는 폭로였습니다. 4년 뒤인 2009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져요. 아마디네자드 재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터지면서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녹색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시위에 수십만 명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당시 시위대가 외친 구호 중 하나가 모즈탑에게 죽음을 이었다는 겁니다. 2026년이 아니라 17년 전에 이미 이란 시민들은 이 사람이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걸 예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위를 진압한 장본인이 바로 모즈타바였습니다. IRGC 산하 바시지 민병대를 지휘해서 시위대를 무력으로 제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후에는 개혁파 지도자를 직접 찾아가서 시위를 그만두라고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개혁파 지도자는 결국 가택연금에 처해졌고 당시 내무부 고위 관료 한 명은 7년간 감옥에 갇혔어요. 그 관료는 나중에 자신의 수감이 모즈타바의 직접적인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함 하나 없이도 반대파를 감옥에 보내고 개혁파 지도자를 가택연금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모즈타바 하메네이라는 인물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재산이에요. 블룸버그와 파이낸셜 타임스의 공동 조사 결과 모즈타바는 유럽 전역에 약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900억 원 규모의 비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런던 켄싱턴의 초호화 빌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대형 호텔, 스페인 마요르카의 골프 리조트, 오스트리아의 스키 리조트까지. 이 부동산들은 모즈타바 본인 명의가 아니라 알리 안사리라는 이란 사업가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요. 서방 정보기관들은 안사리가 모즈타바의 자금 관리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런던에 있는 아파트 하나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불과 50m 거리에 있어요. 가격만 약 5천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외치는 나라의 최고 실력자가 정작 이스라엘 대사관 바로 앞에 초호화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역설이 모즈타바 하메네이라는 인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최고 지도자가 됐는지 살펴볼게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 공습에서 모즈타바의 아내와 아들 한 명도 함께 목숨을 잃었어요.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겁니다. 이란 헌법상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관은 전문가회의라는 조직입니다. 88명의 고위 성직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선거인단이에요. 전쟁 중이라 테헤란이 아닌 비밀 장소에서 회의가 열렸고
약 열흘간의 논의 끝에 3월 8일 모즈타바를 제3대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가 생전에 아들의 승계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회의 위원 한 명이 하메네이가 아들의 지도자 후보 등재를 반대했다고 증언한 적이 있어요. 이란은 1979년 혁명으로 왕정을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예요. 권력 세습은 이 나라의 건국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하메네이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유언으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서는 이 유언장이 불태워졌다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이 승계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렬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 회의가 모즈타바를 선택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전쟁 중이라 검증되지 않은 새 인물을 세울 여유가 없었어요. IRGC와 이미 20년간 관계를 쌓아온 모즈타바가 가장 빠르게 지휘 체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둘째, 공습에서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을 잃은 순교자 가문이라는 서사가 만들어졌어요. 이란 체제에서 순교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셋째,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즈타바의 승계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모즈타바를 포기하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게 되니까요. 선출 직후 이란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영방송은 테헤란 엥겔라브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지지자들을 보여줬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초상화를 함께 들고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국영TV는 이 장면을 수시간 동안 반복 송출했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모즈타백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와 함께 시위 영상이 올라왔어요. 혁명으로 왕을 쫓아냈더니 결국 왕정으로 돌아갔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개 시위로 번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인터넷이 차단되고 바시지 민병대가 거리를 순찰하고 있으니까요. 이란 국민들의 분노는 깊어지고 있지만 그걸 표출할 공간이 막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모즈타바가 강경파라는 건 알겠는데 이란은 정말 싸울 힘이 남아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란의 전통적인 군사력은 사실상 무너진 상태입니다. 먼저 하늘이에요. 이미 2025년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에서 이란의 방공체계가 심각하게 파괴됐습니다. 이번 2월 공습에서는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직접 이란의 방공 능력은 크게 약화됐다고 발표했어요. 이란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수십 년 전 도입한 F-14과 미그-29인데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출격하지 못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의 표현을 빌리면 이란의 하늘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바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공습 개시 이후 이란 군함 17척이 침몰했어요. 주요 수로의 작전 가능한 함정이 0척이라는 겁니다. 미국 잠수함이 어뢰로 이란 호위함을 격침시킨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80년 만에 바다 위에서 어뢰가 군함을 가라앉힌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의 핵심 해군 기지도 공습에 불탔습니다. 지금 이란 정규 해군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이란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대리전 네트워크도 무너졌습니다. 이란은 직접 싸우는 대신 중동 곳곳에 동맹 무장 세력을 키워서 대신 싸우게 하는 전략을 써왔어요. 저항의 축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그 핵심 축이 하나씩 꺾인 겁니다. 가자의 하마스는 전투력 대부분을 잃었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타격으로 크게 약화됐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붕괴입니다. 시리아는 이란이 헤즈볼레 무기와 자금을 보급하던 핵심 통로였는데 그 길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수십 년간 공들여 쌓은 대리전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진 겁니다. 핵이라는 카드는 어떨까요? 이것마저도 사실상 꺾인 상태입니다. 2025년 6월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로 이란의 3대 핵시설인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를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직접 뚫었어요. 지하 깊숙이 숨겨뒀던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 불능이 됐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이 몰래 핵 장비를 옮기던 비밀 지하 시설까지 추가로 파괴했어요. 나탄즈 출입구 3곳도 아예 봉쇄해버렸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어낼 공장 자체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은 뚫렸고 바다에서는 배가 없고 함께 싸워줄 동맹도 대부분 사라졌어요. 비밀 무기라 할 수 있는 핵시설마저 파괴됐습니다. 정규전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란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약해졌는데도 세계 경제가 이란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바깥 바다를 연결하는 유일한 출구예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이 약 33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이 좁은 물길을 통과해요. 전쟁 전에는 하루 평균 100척 이상의 선박이 지나가던 해협입니다. 지금은 10척도 채 안 돼요. 이란 정규 해군은 괴멸됐지만 IRGC가 운용하는 소형 고속정과 드론, 그리고 5,000발 이상으로 추정되는 기로에만으로도 이 좁은 수로를 충분히 봉쇄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을 드론으로 공격했고 대부분의 선사가 통행을 중단한 상태예요. 이란은 아예 국제 유가 $200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란은 전쟁에서 칼과 방패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의 목줄에 해당하는 수도꼭지 하나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거죠. 군함은 없어도 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만으로 전 세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규전에서 질수록 이 카드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유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주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직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어섰어요. 현재 브렌트유 기준으로 $90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쟁 전 $72 수준과 비교하면 약 40% 가까이 급등한 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배럴당 $150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경제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서 가져와요. 유가가 배럴당 $10 오를 때마다 아시아 국가들의 GDP 성장률이 0.2에서 0.3%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이미 원화 환율도 전쟁 이후 2.5% 이상 올랐어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3중 충격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는 거죠. 결국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물려받은 이란은 이런 나라입니다. 정규 군사력은 바닥났고 동맹은 흩어졌고 핵시설은 파괴됐어요. 이란 경제도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화폐인 리알은 지난 6개월간 가치가 반토막 났고 물가 상승률은 40%를 넘긴 상태였어요. 전쟁 전부터 이미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일 만큼 경제 상황이 극심했던 겁니다. 지금 이란에 남은 카드는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이 카드에도 치명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막으면 세계 유가가 올라서 상대국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이란 자신도 이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출해온 나라예요. 문을 잠그면 상대방도 못 들어오지만 자기도 못 나가는 구조인 거죠. 이미 경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마지막 수입원마저 스스로 끊는 셈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 해협을 열기 위해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호르무즈라는 카드가 강력해 보이지만 쓰면 쓸수록 이란 스스로도 함께 무너지는 양날의 검인 겁니다. 그렇다고 이란이 항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체제의 존재 이유 자체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이에요. 1979년 혁명 이후 47년간 서방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게 이 나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항복은 곧 체제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무릎을 꿇는 선택은 하지 않을 거예요. 모즈타바 역시 강경파 중에 강경파로 평가받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처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싸울 힘은 없는데 항복도 안 하는 나라. 호르무즈라는 카드 하나에 모든 걸 걸었지만 그 카드마저 자기 목을 조이는 구조예요. 국민들은 전쟁과 경제 붕괴 사이에 끼어 있고 새 지도자는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물려받은 것 중에 성한 게 거의 없습니다. 혁명으로 왕을 몰아냈던 나라가 세습으로 지도자를 선출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이끌어야 할 나라는 하늘도 뚫리고 바다에도 배가 없고 경제마저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호르무즈라는 수도꼭지 하나만 겨우 쥐고 있습니다. 47년간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고 외쳐온 나라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모즈타바 하메네이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파장은 국제 유가를 타고 우리 경제에까지 흘러올 겁니다.